자,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태경산업이란 종목과 위메이드 종목 매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매매보다 운이 많이 받쳐졌지만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을 만든 것은 적당한 비중 조절과 적당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매매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자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알면은 더 좋겠지만 알 필요도 없고 왜 오르는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태경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아서 저도 이 종목을 매매한 기억은 없는데 얼마 전에 신고가를 찍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왜 좋아하냐면 이런 자리는 요즘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관심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하며 프로그램이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거기서 먹을 자리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가 완전히 붕괴된 종목에서 갑자기 양봉이 나올 때 그걸 저점이라 생각하고 따라 붙는 것보다 차라리 신고가 때 따라 붙는 게 먹을 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신고가에 무조건 붙으면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위험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물렸으면 손실이 꽤나 큰 구간인데 이 종목을 볼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고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날에 과연 신고가가 어디일지 고점을 한번 봐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쭉 봐보시면은 여기 8,990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본다 하더라도 8,900원보다 높은 가격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기준가가 8,990원이 될 것이며 저는 매수할 때 8,990원 이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낮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진입 시점의 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은 이 8,990원 이하 가격입니다. 이상의 가격에서는 다른 요소가 괜찮다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진짜로 많이 사주거나 거래 대금이 진짜로 많이 나온다면은 그 이상의 가격에서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노려야 되며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에는 놓쳐서 아깝다 하더라도 쿨하게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관리가 돼야지 신고가 매매를 할 수가 있지 합리적인 가격에서 사지 못했다면은 사실상 놓친 것과 다름없는데 그 이상에서 들어간다? 그만큼 리스크를 심하게 불리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 시작부터 제가 태경산업을 잡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도 보고 거래대금 상위도 보지만 그 외에 전일 대비 급증, 거래량 급증 같은 화면도 과거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최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종목이 잘 잡히지 않아서 다른 화면을 보면서 종목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한 게 뭐냐면 자, 여기 거래량 급증을 보면은 거래량 급증에서 바로 태경산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전일 대비 급증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내 태경산업을 발견한 다음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확인하고 자, 태경산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저기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발견한 다음에 제가 바로 하는 게 일봉 확인, 주봉 확인, 그리고 월봉까지 확인, 연봉까지 확인, 그리고 중요한 자리 8,990원을 빠르게 스캔. 이걸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8,990원을 확인하고 여기서 또 제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잡으면 8,990원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니까, 그렇다고 돌파를 못하는 가격도 아니고 거리가 많이 좁혀져가지고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 사면 합리적이겠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바로 매수를 결정합니다. 자, 다시 돌려서 보면 이 매수 과정까지 몇 초가 걸렸냐면 7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15초부터 확인을 하고 매수 결정까지 7초가 걸렸습니다. 저 7초 동안 하는 생각은 아주 단순한 신고가인가, 차트가 예쁜가, 중요한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중요한 자리까지 고점이 어딘가,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생각을 했으며, 당연히 이 가벼운 호가창 보시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가장 큰 리스크는 3천치 들어가서 한 방에 뭉개져가지고 한 방에 한 7%, 심하게는 10%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7%만 날아가도 210만 원 이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210만 원이면 저에게는 큰 타격이라서 그 큰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호가창이 너무 가벼워진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빨리 잡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판단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손실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제가 4,500, 7,700치 들어가지 않은 것이며 3,000치만 들어갔습니다. 종목의 느낌과 분위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만약에 이 태경산업이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였다면, 아니면 호가가 아주 무거운 대형주였다면 그 호가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 이상의 7,700이나 9,900까지도 충분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호가창 상황과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기가 감당 가능한 구간까지 해야 되지, 만약에 9,900치 이걸 들어갔는데 10%가 떨어져 버린다, 그럼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1,000만 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타격도 크고 오랜 시간이 것이기에 무작정 눈 돌아가서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이걸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결정해야 되며, 그 비중 조절에 대한 생각은 아까 말했던 7초, 이 7초 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고 버티다가 마이너스가 뜨니까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200, 300까지 가기 전에 비중을 최대한 손실 없이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200 가는 것보다 20이 나으니까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관찰할 것이, 과연 내가 정리한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3,000은 호가창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비중을 방금 2,000으로 조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20만 원 실패했어도 주가가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게 고점 근처를 유지해주면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호가도 좀 무거워졌다, 아까보단 훨씬 더 무거워졌다? 이것 자체가 좀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다른 종목의 분위기 같으면 순식간에 8,900원을 뚫어줬어도 되는 종목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리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8,99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이렉트로 가서 첫 번째 VI 걸리고, 첫 번째 VI에서 두 번째 VI까지 다이렉트까지 가면서 그 2, 3천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순식간에 15%, 20% 찍히는 그림을 저는 봤는데, 이건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답답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종목에 따라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느낌이 다 다른 게, 분명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15%까지 수익 내는 게 일도 아닌데 이 종목은 좀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연히 안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 80만 원까지 수익을 보는데 당연히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중요한 자리인 8,990원을 뚫어줄 거라 생각을 했고, 이 뚫어줄 확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게다가 비중 조절까지 되어서 뭐 이거는 못 먹어도 그만, 먹으면은 이 8,990원을 뚫어가지고 두 번째 VI까지도 자리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잡지 못하고 저 위에 8,990원을 넘어선 9,200원, 9,500원 그 이상에서 잡아버린다면 저는 흔들 때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잡아야지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타라도 버틸 수가 있으며, 대신에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80까지 갔던 거 윗골이 이렇게 달리면서 다시 반납하고 본전까지 내려올 위기에 도달하게 되어서 여기서 또 비중을 조절, 2만 주에 쫄아가지고 비중을 약간 조절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80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며, 여기서 1400 가지고 본전까지 결국에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신고가로 살리지 못하고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풀리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 같으면은 두 번째 VI까지도 진짜 쉽게 먹는 건데, 이건 진짜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계속 본전까지 내려왔던 거 버티다가 다시 안 빠지는 걸 보고 재매수를 했습니다. 또 안 빠지면은 좋은 신호니까. 이 사고 파는 과정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결과만 보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수익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가만히 있다가 2, 300이 날아가는 겁니다. 2, 300이 날아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괜히 귀찮게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면 그 결과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비중 조절을 했다가 또 못 올라가니까 또 매도하고, 또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가야 할 자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제가 위메이드를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프로그램의 순매수와 함께 올라가는 차트라서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태경산업은 또 2000주, 3000주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8,990원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위메이드를 이렇게 40만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위메이드에서 바라본 그림이 프로그램이 무지성으로 14만 주에서 계속 늘려가지고 매수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날에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4월 19일 14만 주까지 매수하던 것을 뒤통수를 치면서 프로그램에 27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이날 캔들이 플러스 7%였던 게 마이너스 5%쯤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프로그램이 계속 무한으로 사주면서 주가를 무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지만, 프로그램이 도망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프로그램의 도망 때문에 정리를 했지만, 태경산업은 이렇게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주가가 신고가까지 거리가 좁혀져 있으니까 이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뒤따라오는데, 여기서 매수의 주인공이 누구냐? 살리지 못할 뻔했던 것을 어디서 매수를 해줬냐면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운 것을 노리는 알고리즘에 짜여져 있어서 이걸 올리는 주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매물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실 텐데, 자, 쓸어갑니다. 쓸어가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가 마이너스 5만 주에서 들어오는데, 결국에 이걸 올려준 것은 뭐 다른 주포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덕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제가 아니까, 그리고 이걸 아니까 프로그램의 목적은 당연히 신고가까지 돌파를 해서 뭐 오늘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한테 고점에 넘길 수도 있고, 그걸 아니까 일단은 고점까지는 올려줄 것을 아니까 제가 버티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쓸어 담으면서 8,990원까지. 이제 8,990원을 노렸던 사람들도 프로그램 따라서 다 따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VI까지 걸리면 신고가를 돌파해서 VI가 걸렸다는 것을 시장에 광고하는 꼴이니까.
광고가 되면은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신고가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효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쓸어 담고 있는데 결국에 프로그램 작품으로 VI까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지나고 나서 VI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알아서 광고가 됩니다. 나 신고가 찍었다. 따라와라. 알아서 광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를 뚫었으면 버틸 법한데 저는 초반에 쉽게 급등이 나오는 그림을 원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계속 샀다 팔았다는 고생 때문에 시장에 광고가 될 때 매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VI가 풀렸을 때 바로 익절을 할 준비를 하면서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VI가 풀리기 전에 전부 다 매도 걸어놓고 광고가 되니까 알아서 호가가 올라와서 전부 다 9,15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 정리를 하고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 사던 것을 전부 다 도망갔으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무한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한 것이며 이런 결과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경산업은 고점을 찍었다가 이날에 다시 올렸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단타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렸는데 프로그램이 단타로 매도가 나오면은 당연히 신고가를 하더라도 이런 음봉이 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음봉이 뜨다가 이날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장대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감했냐면 저기 음봉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쓸어 담았습니다. 4월 19일 프로그램의 매수량을 보면 마이너스 한 7, 8만 주에서 플러스 8만 주의 마무리.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날에 먹튀. 제가 뒷일까지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만 제가 아는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뭐 15,000원을 가 있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